아저씨가 말해주는 귀신 이야기.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해줄까? 저번에 내과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번엔 바다 얘기를 해줄까? 얘 얘기는 별로 안 무서운 얘기긴 한데 일단 들어봐. 아저씨 친구 중에 남해 쪽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어릴 때 겪은 얘기래. 요즘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대부분 학원이다 뭐다. 친구 집 많이 놀러 가는 게 패기치는 거다 이래서 친구 집에 우르르 몰려가는 일이 드물잖아. 근데 아저씨 어릴 땐 안 그랬거든. 동네 친구들 대여섯 명이 모여서 한 친구 집에 놀러가고 이런 일은 엄청 흔했어. 놀러가서 점심 저녁 얻어먹고 오면 그 집 일주일치 쌀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도 어른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었거든. 그 친구 녀석도 친구 집에 우르르 몰려가서 만화책 보고 TV 보고 놀다가 점심 얻어먹고 낮잠 좀 자다가 뭐 그렇게 놀던 어느 날이었대. 들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모여서 놀다가 낮잠 좀 자다 보니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있더래. 아마 태풍경보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노느라 까먹은 거지. 처음엔 좀 흐리다가 이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엄청 불더래. 다음날이 쉬는 날이면 아싸리 친구 집에서 자고 가면 될 텐데. 다음날 학교도 가야 되고 해서 귀찮고 무서웠지만 다들 일어섰대. 집에 가는 길은 바닷가 근처 길로 가야 했대. 마침 집에 가는 방향이 같은 애가 있어서 둘이서 집을 나섰는데 비바람이 너무 세서 우산 같은 건 쓸 엄두도 안 나더래. 그렇게 둘이서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지.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길이라 파도가 높아져서 도로 쪽으로 바닷물이 넘치고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비바람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뛰어가고 있는데 저쪽 가로등 밑에 뭐가 있더래. 거기 가로등은 길에서 바닷가 쪽으로 있었고 이 친구 녀석들은 파도가 자꾸 도로 쪽으로 튀어서 길 안쪽으로 달리고 있었거든. 길 안쪽으로 둘이 달리면서 길 건너에 가로등 쪽을 봤는데 그때부터 둘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전력 질주를 한 거야. 어느 정도 달려왔을 때 친구 얼굴을 봤는데 이를 덜덜 떨면서 자길 쳐다보며 너도 봤냐? 이러더래. 그제서야 이 녀석도 갑자기 몸이 벌벌 떨리더래. 자기가 헛걸 본 것도 아니고 착각한 것도 아니라 친구랑 같이 본 거였다고. 그 가로등 밑에는 할머니 한 분이 바다를 보고 서 계셨대. 비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미동도 없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거긴 동네가 작은 어촌 마을이라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들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만한 작은 동네였는데 처음 보는 할머니였대. 뭐 요즘처럼 여행객이 다니던 시절도 아니었고 둘이서 미친 듯이 울며 소리 지르면서 집으로 뛰어갔대. 울면서 집으로 뛰어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집에 계시던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지. 뭐하다 비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인제 들어오냐고. 바다에 떠내려가고 싶냐고 막 혼내시더래. 어버버거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귀신이라도 본 놈 같네 이러면서 막 웃으시는데 이 녀석이 좀 진정되고 나서야 아버지한테 자기 귀신 본 것 같다고 무섭다고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 얘기했대.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래. 무서워할 거 없다. 무섭은 귀신 아니다. 그러시면서 얘기해 주시더래. 옛날에 아버지께서 어릴 때도 몇 번 본 적 있다고. 이 동네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다고. 그 할매는 아들 기다리는 귀신이라고. 예전에 할매랑 아들이랑 둘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다들 배를 타고 먹고 사는 게 일이었지.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간 날 풍랑이 일어서 못 돌아왔대. 그때부터 할매는 그 바닷길 근처에서 매일 기다리시다가 노쇠하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로 비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할매가 바닷가에서 기다리는 걸 본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래. 무슨 전설의 고향 느낌이네. 뭐 그 동네에서 내려오는 전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는 똑똑히 그 할머니를 봤다고 하더라고. 아저씨가 너무 전설 같은 얘기만 많이 해서 재미없지.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럼 화장실 얘기도 몇 개 해줄까? 짧으니까 금방 해줄게.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있으면 묘하게 허벅지나 어깨가 간지럽고 그러지 않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너 화장실 들어갈 때 불 켜고 문 열고 들어가니? 문을 열면서 불 켜니? 집이건 어디건 어느 장소에도 귀신이 있대.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는데 멍하니 화장실에 있다가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귀신도 놀란대. 원래는 숨는 장소가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귀신이 깜짝 놀라서 천장에 붙는다더라. 네가 앉아있는 변기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
머리카락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대. 귀신 머리카락이 네 어깨랑 허벅지에 하늘하늘 내려앉는 거지. 갑자기 천장을 쳐다보지 마. 눈 마주친다. 그리고 머리 감을 때 보면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지는 날 있지. 그게 말이야. 네가 수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감고 있으면 말이야. 귀신이 네 옆에 쭈그리고 앉는데 자기는 죽어서 귀신이 돼서 머리카락이 더 자라지 않는데 네 머리는 계속 자라잖아. 그게 부럽고 질투나서 네가 머리 감고 있으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네 머리카락을 한 가닥 한 가닥 뽑는다고 하더라. 아저씨 이 얘기 듣고 한동안 눈 뜨고 머리 감았어. 별로 재미없었나? 뭐 다른 얘기 해줘. 특별히 아저씨가 직접 봤던 귀신 얘기를 해줄게. 중학교 때 일인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네. 아재가 중학교 다닐 때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할머니랑 둘이서 살았었어. 집 뒤쪽으로는 그냥 전부 야산이었어. 응? 거짓말 같다고. 요새는 산들을 많이 깎아서 산이 많이 안 보이긴 하지. 설명은 요 정도만 하고. 그때가 중학교 2학년 초겨울쯤이었던 것 같아. 그땐 소년이었구나. 밤에 아저씨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퍼뜩 눈이 떠진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잠에서 깼어. 시계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쯤 됐을 거야. 그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창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덥고 그렇지 않았어. 아직 초겨울이라 할머니께서 연탄 아낀다고 불문을 많이 닫아놨었거든. 불문이 뭐냐면 연탄 보일러는 밑쪽으로 구멍이 나 있어. 숨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구멍이 작아질수록 공기유입량이 적어져서 연탄이 은은히 오래 타게 되고 구멍이 클수록 공기유입량이 많아져서 연탄이 활을 타서 집이 더워지는 거지. 집도 따뜻한 편도 아닌 겨울에 갑자기 창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 이불을 박차고 그리고 창문으로 서서히 다가갔지. 그때 아저씨 방 창문은 불투명창을 열면 투명창이 나오는 이중창 구조였어. 베란다에 있는 창문은 그냥 투명창이고 불투명창을 열었어. 그리고 산 쪽을 바라봤어. 뭔가 있더라. 자세히 보려고 이마를 찌푸리면서 산 쪽을 쳐다봤지. 눈이 어둠에 금방 익숙해지자 거기에 보였던 것은 나무 숲 사이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였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옆에 나무를 붙잡고 불과 20m 정도 앞이었던 것 같아. 신기하게 별로 무서운 생각이 안 들고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때 느꼈던 느낌 중에 이상한 느낌은 거기 서 있는 여자의 앞머릿결, 어깨로 내려오는 머릿결, 소복의 주름마저 신기할 정도로 또렷하고 자세히 보이는데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 뭐랄까,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얼굴은 있는데 눈, 코, 입이 안 보여. 얼굴 바로 밑에 있는 소복 뒷단마저 선명하게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한 5분 정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저길 가봐야겠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것 같은데 머릿속이 계속 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어. 나가야 해. 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남은 투명창을 열었어. 웃긴 건 그냥 현관으로 해서 나가서 산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머릿속 생각이 나를 계속 설득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나가서 현관문을 열면 문 여는 소리에 할머니가 깨실 거야. 안 들키게 나가야 해. 창문을 마저 열고 다리 한쪽을 창틀에 걸쳤어. 그리고 체중을 창틀로 올려서 말탄자스처럼 창틀에 올라탔어. 시선은 계속 그 여자를 본 채로 말이지. 이제 몸을 넘겨서 창밖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그때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야.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니 뭐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 순간 난 다시 산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 여자가 없더라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덜덜 떨리더라고. 그래도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더워서요, 할머니. 이렇게 말하고 다시 창문에서 내려왔어. 그날 밤은 잠도 못 자고 이불 속에서 몇 시간을 덜덜 떨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던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 하시더라고. 할머니가 잠기가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주무시는 도중에 뭔가 드르륵 소리가 들려서 잠깐 깨셨대. 뭔가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또 드르륵 소리가 나길래 뭔가 쌓여져서 튀어오셨다더라고.
만약에 그날 할머니가 안 들어오셨으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이렇게 귀신 얘기해주는 아저씨가 없을 수도. 귀신에 홀린다는 게 그런 건지 처음으로 느껴봤어.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내 몸을 설득하는 기분이랄까. 그리고 그 후로 내가 고등학교를 타지로 가느라 그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다시 없었어.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 끼쳐. 아저씨가 해주는 귀신 얘기는 여기까지야. 이제 다른 아저씨한테 귀신 얘기 해달라고 해. 아저씨는 귀신 얘기가 다 떨어졌네. 아저씨 얘기 들어줘서 고마웠고 나중에 또 귀신 얘기 생각나면 다시 돌아올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